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가격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684달러였던 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135달러를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프만 봐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테슬라는 모델별로 4.5%에서 4.8%가 올랐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5 가격이 5.2%, 허머 EV는 8.5%, 포드는 14.8%, 리비아는 무려 17.8%를 올렸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전부라면서요. 배터리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은 계속 오른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기아가 최근에 팰리세이드급 전기차인 EV9의 가격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V9의 가격대를 먼저 알아보고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V9의 가격대랑 출시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시작 가격이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고 풀옵션 모델은 9,10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출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하죠.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비싼데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면 또 저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2천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이 거의 6천만 원인 걸 생각하면 딱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부당하게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지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일단 가격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EV9은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대형 SUV입니다. 3열 좌석에 있는 7인승 모델로 구성되고 기아가 밝힌 목표 주행 가능 거리는 540km입니다. 가속 성능도 좋습니다. 최고 사양은 0-100이 5초 안쪽이고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6분만 충전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SK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차체 크기는 길이 4930mm, 높이 2055mm, 높이는 1790mm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 이런 대형 SUV가 거의 없죠. 그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기차 시장은 가격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그냥 통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반떼보다 비싼 소나타보다 비싼 그랜저, 이런 식으로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클래스보다 비싼 E클래스, E클래스보다 비싼 S클래스, 그리고 이건 다른 제조사들도 비슷합니다. 가격대도 심지어 비슷해서 경쟁 모델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상합니다. 중형 세단이 대형 SUV보다 비싸거나 중형 SUV가 해치백보다 저렴하거나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첫 번째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수많은 이유들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배터리는 뭘로 만드나요? 리튬,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걸로 만들죠. 모두 소모성 자원입니다. 석유처럼 캐면 캘수록 사라지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좀 섞어서 말하자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자재가 귀해지고 이게 품귀 현상을 불러와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동네에 2개밖에 없대요. 이러면 3만원에 팔아도 팔릴 겁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2000개씩 있대요. 이러면 당연히 3만원이 아니라 500원에 팔아야 팔립니다. 이걸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 형성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판매량만 봐도 상당합니다. 중국이 332만 대로 압도적이고 한국도 12만 대가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젠 너무 흔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건 배터리 수요도 늘어난다는 거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팩과 엔진을 공급받는지 직접 만드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엔진을 직접 개발하고 만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엔진을 직접 개발하고 만든다는 건 다른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부품값 정도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 팩은 어떤가요? 삼성, LG, SK 이런 배터리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을 배터리 회사한테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이에요. 이 중 엔진 가격을 500만원으로 잡았고 마진은 100만원입니다. 엔진은 자체 생산하니까 순수하게 자동차 회사나 계열사로 들어가죠. 그런데 전기차는 어떤가요? 차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이고 이 중 배터리팩 가격을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진은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나 계열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한테 가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큰 거죠. 사용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엔진은 하나 개발해서 만들어두면 거의 모든 차가 돌렸습니다. 이건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GM, 현대차 모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6 가솔린 엔진을 하나 만들어두면 투싼이나 스포츠지 같은 차만 쓰는 게 아니죠. 터보를 달아서 위급 모델에도 장착하고 이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파생시켜서 대형 세단 수요까지 책임집니다. 한마디로 진짜 본전 뽑기 좋은 구조라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 덕에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탄생한 거겠죠. 그런데 배터리 팩은 어떤가요? 편차가 너무 크죠. 동급 모델들도 연식 변경 때마다 배터리 용량이 달라지고 차 무게에 따라 용량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죄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겁니다. 배터리 용량 하나 세팅하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겠어요. 이게 또 차마다 다르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경쟁력이 됐고, 이게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차종별로 배터리팩 세팅과 용량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엔진은 어떤가요? 좀 더 큰 차에 같은 엔진이 들어가도 연비에서만 조금 손해를 보는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연비가 좀 떨어져도 차가 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팩 가격이 주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를 거냐는 건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망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건 전망치부터 보고 실제 사례랑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 이게 그래프도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블룸버그 NEF랑 가디언즈가 발표한 건데,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가격이 언제쯤 비슷해질까를 나타낸 자료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평균 가격이 33,000유로, 내연기관차 평균 가격이 18,600유로 수준입니다. 이게 2026년쯤에는 서로 비슷한 가격이 될 전망이고, 2030년쯤에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싸고 전기차가 훨씬 저렴해질 거라고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SUV 가격이 2023년쯤부터 저렴해지고, 중형차는 2024년, 소형하고 대형차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를 같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자료입니다. 지금 쉐보레가 이코녹스 EV를 3천만원대로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이드 시리즈로 가성비를 강조하고 있고, 현대차도 2천만원대 전기차 개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차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전망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상상해보세요. 현대차 가격이 안정화돼서 3천만원대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출시한 동급 전기차 가격이 6천만원이래요. 이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덕에 또 다른 전망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자동차 회사들 태도가 어떤가요? 전기차 때문에 공장까지 더 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인구 감소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했죠.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공장까지 더 짓는데 몇십 년 뒤에는 수요가 줄어들 예정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넘쳐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력하고도 연결됩니다. 배터리팩도 결국 엔진처럼 공유해서 쓰는 안정적인 구조가 생길 겁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주행거리 400km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km 이상을 가는 전기차가 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차주들이 주행거리 오차 범위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이런 겁니다. 똑같은 배터리팩이 있는데 EV6에 들어가면 400km를 가고 EV9에 들어가면 300km를 간대요. EV6는 탈만한데 EV9은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평균치가 높아져서 똑같은 배터리팩을 넣으면 EV6는 550km를 가고 EV9은 520km를 간대요. 이건 둘 다 탈만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왜 높은가를 따질 게 아니라 전기차 가격이 언제부터 왜 낮아지는지를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쉐보레가 좋은 차들을 선보였고, EV9도 가격대가 공개되면서 시사점이 꽤 많았습니다. 덕분에 전기차 가격 관련해서 자세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